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긍정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불을 안겨줄 용어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는데, 어제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여기 QR코드를 하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 기준금리의 두 번째 역할은 외국과의 경제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은 이자를 조금 준다는 뜻이죠. 기준금리를 낮추다, 이자를 조금 준다는 뜻이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석유 등의 물건을 사올 때 원화로 결제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원을 사지 않고 달러가 높으면 달러만 사겠죠. 그래서 더 많은 한국 돈을 줘야 석유를 주고 그다음에 뭐 원자재를 이제 수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외국에서 석유 등으로 물건을 사올 때 원화로 결제하면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것이다. 이걸 막기 위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만약에 뭐 지금 기준금리가 2%면 1.75%면 2%, 뭐 3%까지 만약에 올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한국 돈을 많이 살려고 그러죠. 그러면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기준금리를 올려서 원화의 가치를 올리면 근데 국내 시장은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도 이제 빌려서 사용하려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잘 안 빌리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면서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기준금리는 크게 이 두 가지 사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너무 높일 수도 없고 그 나라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일 수도 없고 너무 또 내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경제는 돌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고, 여러분, 이 기준금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고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보통 연준이라고 부른다 해서 결정한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달러가 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미국 중앙은행을 주목하는 것이다. 일단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안정과 해외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부동산과 주식 가격.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 부동산도 올라갑니다. 더 많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 때문에 주식 가격 등을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 예측한다. 가상금리는 이제 가상금리죠. 기준금리였고 가상금리. 가상금리는 나에게 부과되는 추가금리다. 내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를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가상금리의 가치는 추가의 가짜와 한 추가의 가짜와 한자가 같다. 뭔가 더 한다는 것이다. 나의 신용도나 대출 기간 등급에 따라 가상금리가 달라진다. 신용도가 높으면 가상금리는 낮고, 제가 신용 등급이 높으면 가상금리는 낮게 됩니다. 나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만 내도 된다고 이렇게. 신용도가 높으면 반대겠죠. 은행이 빌린 돈을 빌려줄 때 위험성이 크면 이자를 더 받는다. 우리는 기준금리보다 가상금리를 더 무서워해야 한다. 여러분, 기준금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데 가상금리를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0.5%, 0.25%가 얼마나 큰 건지 내 신용도를 높여서 가상금리가 낮아지도록 만들고 가상금리를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단,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만 가상금리가 적용되지 예금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신용이 높다고 해서 예금 이자를 더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지만 구조가 그렇다. 여러분, 그냥 그 상품을 개발해서 그 일괄되게 그 이자로 팔죠. 대부분 저축을 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 용어를 부자들은 대부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용어를 하나씩, 너무 기초적인 거긴 한데 여러분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요거를 조금
가상금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여러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200만 원 이상금 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5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네보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었더니 그들을 아주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한 아카데미 일기 전설로 맡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 만부상 갑돌빌더 밥 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고 수리해 주었더니 그들이 윤택하게 살게 되었고, 그것을 보니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저절로 따라왔고, 돈의 또 절반은 독거노인과 노무부들, 그다음에 고아원에 있는 시설들을 고쳐주는데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행복했고 저도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온 나라, 온 세상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